뭐야? 수달이야? 저기 어디야? 한국 서울 청계천이라던데. 뭐야, 저거 거짓말이네. 조작이야, 조작. 일본의 온라인이 어느 날 올라온 한 영상으로 시끌벅적합니다. 서울 한복판 청계천에서 수달이 헤엄치는 영상이었죠.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를 넘어섰습니다. 도시에서 수달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분명 방류한 거다. 한국은 또 과장하고 있어. 하지만 그 영상을 본 한 남자는 달랐습니다. 일본 환경보건국의 베테랑 감사관 이와사 마코토였죠. 30년 경력의 그는 수많은 보건 사업의 실패를 목격해왔습니다. 그에게 청계천은 확인해야 할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서울에서 마주한 건 상상을 뛰어넘는 현실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건강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쿄의 하늘은 회색이었습니다. 환경보건국 회의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도 마찬가지였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도쿄의 비는 언제나 이랬습니다.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조차 탁해 보였죠. 깨끗하지 않은 느낌. 마치 도시 전체가 먼지빛 필터를 씌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내려다봤어요. 서울 청계천 생태 보건 사례. 표지에는 파란색 물결 무늬가 인쇄되어 있었죠. 너무 선명했습니다. 마치 광고 책자 같았어요. 저는 첫 장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생물 660종 복원. 수달, 원앙, 외가리, 붕어, 잉어. 사진들이 빼곡하게 실려 있었죠. 각 사진마다 설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너무 깨끗했습니다. 30년 동안 환경청에서 일하며 배운 게 있다면 이런 완벽함은 자연이 아니라 연출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시 한복판에서 생명이 돌아온다? 생태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이동 경로가 단절되고 서식지가 파괴되고 수질이 오염된 곳에서 야생동물이 자발적으로 돌아올 리 없었죠. 누군가 방류했을 겁니다. 사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데려왔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장관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관료 특유의 매끄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름 하나 없는 표정이었죠. 이와사 감사관.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울에 다녀오십시오. 저는 보고서를 들어보였어요. 이건 과장된 자료일 겁니다. 실제 생태보건과는 거리가 멀 거예요. 장관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는 겁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세요. 우리도 보건 사업을 검토 중이니까.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은 명령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보였어요. 네온사인이 빛나고 차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걸어다녔죠. 불빛은 많았지만 어둠은 더 깊었습니다. 저는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죠. 몇 년 만에 여는 앨범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췄어요. 흑백 사진. 8살 때 찍은 것이었습니다. 도쿄 외곽의 작은 강가였죠. 그때는 아직 물이 맑았습니다. 여름이었고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강에 갔었어요. 할아버지는 낚시를 좋아하셨죠. 하지만 그날은 낚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강가에 앉아 물을 바라보고만 계셨어요.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봤죠. 수달이었습니다. 작은 몸집, 짧은 다리, 갈색 털. 물속을 유영하는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툭 치며 속삭이셨습니다. 조용히 해라. 저 친구가 놀랄 테니. 저는 숨을 죽였어요. 수달은 물고기를 잡아 돌 위로 올라왔습니다. 햇빛이 젖은 털에 반사되어 반짝였죠.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다시는 수달을 보지 못했어요. 몇 년 후, 그 강은 오염됐습니다. 공장이 들어서고 폐수가 흘러들었죠. 복원 사업이 여러 번 있었지만 생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콘크리트만 더해졌을 뿐이에요. 저는 사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종이가 낡아서 표면이 거칠었죠. 손끝으로 할아버지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어요. 서울의 청계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진은 연출할 수 있으니까요. 생물을 방류하고 카메라 앵글을 조정하고 시민들에게 지시하면 됩니다. 그렇게 만든 거짓 복원이겠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만약 서울이 진짜로 자연을 되살렸다면 그건 제가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틀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제가 목격한 수많은 실패들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앨범을 닫았어요. 내일 짐을 싸야 했죠. 일주일 일정이었습니다. 서울에 가서 확인하고 보고서를 쓰면 됩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두었어요. 과장된 홍보. 실제 생태계 복원과는 거리가 먼 쇼. 그렇게 쓸 겁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혹시 제가 틀렸다면? 아니, 그럴 리 없어요. 자연은 그렇게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커튼을 쳤어요. 도쿄의 밤은 시끄러웠지만 제 마음은 조용했습니다. 아니, 조용한 척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내일은 비행기를 타야 했으니까요. 서울. 낯선 도시. 거짓말로 가득한 보고서를 확인하러 가는 출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은 넓었습니다. 도쿄의 나리타보다 훨씬 더 넓고 밝았어요. 천장이 높았고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왔죠. 공항 자체가 하나의 정원 같았습니다. 곳곳에 녹색 식물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자 한 여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실용적인 재킷에 청바지 차림이었죠. 화장기 없는 얼굴, 짧게 묶은 머리. 이화사 감사관님이시죠? 그녀가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서현입니다. 서울시 도시자 연조정팀에서 왔습니다.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저도 웃지 않았죠. 서로 악수를 나눴어요. 그녀의 손은 단단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죠. 청계천으로 바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네, 그러죠.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깨끗했죠. 도쿄의 전철보다 훨씬 쾌적했어요. 좌석은 부드러웠고 창문은 흠 하나 없었습니다. 바닥에 쓰레기도 보이지 않았죠. 열차가 출발하자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처음에는 공항 주변의 평야가 보였어요. 그러다 점점 건물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고층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나무가 많았습니다. 건물 사이사이에 녹지가 보였죠. 가로수가 빼곡했어요. 도쿄처럼 회색 일색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도시와 자연이 섞여 있는 느낌이었어요. 더 숨쉬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저는 그런 인상에 속지 않으려 했습니다. 겉모습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으니까요. 종강역에서 내렸습니다.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자 갑자기 소리가 들렸어요. 물소리였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물소리라니. 환청인가 싶었죠. 윤서현이 앞장섰습니다. 이쪽입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갔어요. 좁은 골목을 빠져나오자 시야가 확 트였습니다. 청계천이었죠.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콘크리트 수로였지만 물은 투명했습니다. 바닥에 돌이 선명하게 보일 정도였죠. 저는 무릎을 꿇고 물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진짜 물고기였습니다. 플라스틱 모형이 아니었죠. 실제로 움직이고 숨쉬고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물을 만졌어요. 차가웠습니다. 흐르는 물의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죠. 맑았어요. 정말 맑았습니다. 방류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윤서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한강에서 청계천으로 이어지는 수로를 따라서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근거도 없었죠. 물고기들은 제 눈앞에서 헤엄치고 있었으니까요. 천변을 걸었습니다. 시민들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 조깅하는 청년, 벤치에 앉은 노인. 모두 조용했습니다. 놀라운 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레기통은 있었지만 땅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CCTV를 찾아봤습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경찰도 없었습니다. 단속 인력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질서는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여기 관리 인력이 몇 명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청소 인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감시 인력은 따로 없어요. 시민들이 알아서 지킵니까? 그렇습니다. 이곳이 자기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분명 연출입니다. 제가 오는 걸 알고 미리 준비한 거예요. 시민들에게 지시했을 겁니다. 조용히 하라고,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어요. 너무 자연스러웠으니까요. 연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리 위에 섰습니다. 물이 다리 아래로 흘러갔어요. 햇빛이 수면에 반사돼 반짝였죠. 물살이 만들어내는 작은 파문들. 그 위를 미끄러지는 빛의 조각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생각하고 깜짝 놀랐어요. 아름답다. 언제부터 강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던가요? 도쿄의 강은 기능이었습니다. 물을 운반하고 홍수를 방지하는 시설이었죠. 감상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숨 쉬고 있었어요. 내일 새벽에 다시 오시겠습니까? 윤서현이 물었습니다. 새벽요? 조류 관찰 시간입니다. 수달도 가끔 보여요. 수달. 그 단어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할아버지와 함께 본 강가의 수달. 그 맑았던 여름날. 하지만 저는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직접 확인해야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도쿄와 비슷했지만 또 달랐습니다. 불빛이 더 따뜻해 보였죠. 뭔가 더 부드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청계천의 물은 맑다. 하지만 뭐죠? 조작일까요? 진짜일까요? 아직은 판단하기 이릅니다. 더 봐야 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내일 새벽을 기다리기로 했죠. 그리고 혹시 모를 수다를. 새벽 5시였습니다.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죠. 꿈을 꾸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강가에 앉아있는 꿈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호텔을 나섰어요. 윤서현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 또 다른 여자가 있었죠.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후지에다 마나입니다. NHK 생태 다큐멘터리 PD입니다. 그녀가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일본 방송국 사람이 여기 왜 있는 걸까요? 청계천 취재 중입니다. 동행해도 될까요? 이와사 씨의 반응도 기록하고 싶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청계천으로 향했어요. 새벽의 서울은 조용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만 도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청계천에 도착하자 안개가 자욱했어요. 물 위로 희뿌연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강이 숨을 내쉬는 것 같았죠. 저는 카메라를 목에 걸었습니다. 윤서현이 준 장비였어요. 조용히 움직여야 합니다. 야생동물은 예민하니까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변을 따라 걸었어요.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죠.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소리. 때때로 물고기가 튀어오르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새벽의 청계천은 낮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고요했습니다. 신성한 느낌마저 들었죠. 갑자기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물가 근처 돌 사이에서 뭔가 움직였어요. 작은 그림자였죠. 저는 카메라를 들어 초점을 맞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작은 몸집, 날렵한 움직임, 갈색 털. 수달입니까? 제가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마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족제비예요. 수달보다 작고 몸이 더 길어요. 저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실망했죠. 족제비는 금방 사라졌습니다. 풀숲 사이로 스르르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수달은 없는 거겠죠. 보고서의 사진들은 아마 이렇게 다른 동물을 찍어놓고 수달이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을 가져왔거나요. 조금 더 기다려보죠. 윤서현이 말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죠. 물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물속에서 뭔가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물고기인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훨씬 컸고 움직임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수달이었습니다. 진짜 수달. 갈색 털, 작은 귀, 물속을 유영하는 우아한 자세. 제 눈앞에 있었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수달은 물고기를 사냥하고 있었어요. 물속에서 빠르게 움직이며 추적했죠. 순식간에 달려들어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돌 위로 올라왔어요. 물이 털에서 떨어지며 작은 물방울을 만들었죠. 햇살이 그 물방울에 반사돼 반짝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지만 셔터를 누르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으니까요. 너무 놀라서, 너무 압도되어서.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록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기억하고 싶었어요. 사진이 아니라 제 눈으로 직접 담고 싶었죠. 어린 시절의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본 강가의 수달. 맑은 물, 여름 햇살, 그 순수했던 시절. 그때의 감정이 지금 다시 느껴졌어요. 경이로움, 경외감, 자연 앞에서 작아지는 느낌.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수달은 물고기를 먹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물결이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갔죠.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만화가 제 어깨를 가볍게 툭 쳤어요. 사진 안 찍으셨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찍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너무 아름다워서요. 기록하기엔 너무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저는 놀랐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다니. 30년 동안 데이터와 보고서만 쓰던 제가요. 윤서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그녀의 미소였죠. 따뜻했어요. 믿으셨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믿었냐고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건 연출이 아니었어요. 저 수달은 진짜였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었죠. 도시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걷는 천변에서 자연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30년 동안 쌓아온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도시에서 생명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복원은 불가능하다고, 자연은 한번 떠나면 다시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기 있었습니다. 수달이.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청계천은 아침 햇살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시민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죠. 조깅하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모두 조용히 걸었어요. 마치 이 공간이 신성하다는 걸 아는 것처럼요. 자연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이.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 강이 자기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이 도시의 모든 생명에게 속한 것이라는 걸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죠. 더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그게 두렵다는 것. 서울시설공단 회의실은 밝았습니다. 큰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죠. 도쿄의 회의실들과는 달랐어요. 자연광이 가득했습니다. 윤서현과 그녀의 연구팀이 앞에 섰어요. 3명의 연구원이 함께였죠. 스크린에는 복원 과정이 담긴 슬라이드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2005년 청계천 복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윤서현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콘크리트를 걷어냈죠. 사진들이 지나갔습니다. 파괴된 구조물, 드러난 땅,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장면. 각 단계마다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다렸다고요? 네.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했어요. 생물 방류는요? 초기에 일부 물고기를 방류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스스로 돌아왔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수달도요?
수달도 그렇습니다. 한강에서 올라온 것으로 추정돼요. 말이 안 됐습니다. 도시 한복판으로 야생동물이 스스로 돌아온다? 생태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했죠. 이동 경로가 있어야 하고 먹이가 풍부해야 하고 무엇보다 안전해야 합니다. 한강과 청계천 사이에 생태 통로가 있습니까? 하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자연스러운 통로는 아니지만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수로가 있어요. 도시를 가로지르는데 안전합니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해요. 실제로 수달이 목격되고 있으니까요.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았죠. 너무 순조로운 이야기였어요. 실패는 없었을까요? 시행착오는요? 초기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윤서현이 잠시 멈췄습니다. 있었습니다. 수질 관리가 특히 어려웠어요. 물을 끌어오는 것도 정화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협조가 있었어요. 다시 그 말이었습니다. 시민들의 협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죠. 이메일이 하나 와 있었어요. 발신자는 익명이었습니다. 제목은 청계천의 진실이었죠. 저는 마우스를 멈췄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이화사 감사관님. 청계천 데이터는 조작됐습니다. 생물 다양성 수치는 과장되었고 수달 목격은 연출이에요. 당신의 명성을 지키고 싶다면 신중하십시오. 진실을 외면하면 나중에 더 큰 망신을 당할 겁니다. 서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단에 작은 글씨가 있었죠. 리청웨이.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중국계 홍콩 출신 개발 자문가. 국제환경회의에서 여러 번 마주쳤던 사람이었죠. 그는 개발 중심주의자였습니다. 생태복원보다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에요. 저와는 정반대 입장이었죠. 아니, 정반대였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메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조작됐다. 연출이다.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과 같은 말이었어요. 출장 오기 전에 제가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수달을 봤으니까요. 진짜 생명을 목격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의심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착각한 걸까요? 혹시 저 수달도 방류된 개체였을까요? 혹시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걸까요? 30년 경력의 감사관이 감정에 휩쓸렸을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아름다웠지만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엇이 진실일까요? 청계천은 정말 기적일까요? 아니면 정교한 거짓말일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무엇을 믿고 싶어 하는가였습니다. 거짓말을 믿고 싶은 걸까요? 그래야 제 30년이 정당화되니까요. 아니면 진실을 믿고 싶은 걸까요? 그래야 희망이 있으니까요.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였죠. 어린 시절의 수달과 청계천의 수달이 머릿속에서 겹쳐 보였어요. 똑같이 생겼고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리청웨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조작됐다. 하지만 30년의 경험이 다른 것을 속삭였습니다. 의심하라고. 확인하라고. 섣불리 믿지 말라고요. 새벽이 됐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조사해야 한다고.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리청웨이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봐야 한다고.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윤서현에게 이메일을 보냈죠. 내일 생태조사 데이터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원본 자료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방법론도 검토하고 싶어요.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물론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연구실로 오세요. 모든 자료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내일 생태조사 데이터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원본 자료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방법론도 검토하고 싶어요.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물론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연구실로 오세요. 모든 자료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청계천이 기적인지 거짓말인지요. 그리고 제가 30년 동안 믿어온 것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아니,
어쩌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이 변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알던 법칙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 그 생각이 두려웠습니다. 오전 10시 연구실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건물의 3층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청계천이 보였죠. 윤서현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청계천 생태조사 원본입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생물종 목록, 개체수 조사, 수질 검사 결과. 모든 데이터가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한 장 한 장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조사 방법론을 먼저 봤죠. 표본 추출 방식, 조사 빈도, 측정 도구.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통계 분석도 정확했습니다. 참고 문헌도 최신 자료들이었죠. 이 데이터는 누가 검증했습니까? 서울대학교 생물학과와 공동 연구했습니다. 국제학술지에도 게재됐어요. 그녀는 논문 사본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영문학술지였죠. 저는 논문을 읽었습니다. 방법론은 정확했고 결과는 명확했어요. 동료 평가도 통과했습니다. 조작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1시간 넘게 자료를 검토했죠. 그래도 의심스러운 부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리청웨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윤서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압니다. 작년에 우리 프로젝트를 방해하려 했죠. 어떻게요? 국제환경회의에서 우리 데이터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죠. 단지 의혹만 제기했을 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개인적인 이유인지 정치적인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태보건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청웨이의 이메일이 떠올랐죠.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자기 신념을 강요하고 있었어요.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어요. 연구실을 나와 후지에다 마나와 만났습니다. 그녀는 인사동을 구경하고 싶다고 했죠. 저는 동행했어요. 인사동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전통 찻집, 기념품 가게, 갤러리들이 줄지어 있었죠. 한복을 입은 사람들도 보였어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았습니다. 마나는 신이 나서 여기저기 구경했어요. 전통 부채를 사고 차를 마시고 사진을 찍었죠. 저는 그녀를 따라다니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데이터는 진짜였어요. 조작의 흔적이 없었죠. 그렇다면 청계천은 정말 기적이었을까요? 아니, 기적이 아니라 과학이었을까요? 이화사 씨, 지하철 타러 가요. 마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강역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탔고 몇 정거장을 지나 내렸죠. 역 계단을 올라가던 중 마나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가방! 그녀가 소리쳤어요. 지하철에 두고 왔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끝났군요. 끝났다니요? 지하철은 이미 떠났습니다. 가방은 찾을 수 없을 거예요. 마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여권이 들어있는데. 도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돌아오지 않죠. 도시가 다 그래요. 저는 단언했습니다. 30년 경험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나는 영무원에게 달려갔어요. 한국어로 설명했죠. 몇 분 후 영무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찾았습니다. 다음 역 승객이 신고했어요. 곧 가져다 주겠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1시간 후 영무원이 가방을 들고 왔어요. 마나는 가방을 열어 확인했죠. 지갑, 카메라, 여권.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현금도 한 푼 사라지지 않았어요. 카메라도 그대로였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나가 거듭 인사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도쿄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뉴욕에서도 런던에서도 파리에서도 마찬가지죠. 대도시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시민이 신고했다고요? 왜죠? 보상도 없는데요. 밤이 됐습니다. 저는 혼자 청계천을 다시 찾았어요. 어둠 속에서 물소리가 들렸죠. 천변을 걷는데 한 청년이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하고 있었어요. 쓰레기 봉투와 집게를 들고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청년은 웃었습니다. 제 강이잖아요. 깨끗해야죠. 당신 강이라고요? 아니, 우리 모두의 강이요. 그리고 다음 세대의 강이기도 하죠. 제 조카도 여기서 놀거든요. 그가 덧붙였습니다.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이 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떠났어요.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 사건, 쓰레기를 줍는 청년, 조용히 걷는 시민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질서는 강요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왔습니다. CCTV도 경찰도 필요 없었죠. 벌금도 필요 없었어요. 시민들은 이 공간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돌아왔어요. 저는 물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물은 흘렀어요. 멈추지 않고 조용히 꾸준하게. 제 마음도 그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30년의 확신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죠. 새로운 이해가 스며들고 있었어요. 도시에도 자연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이 신뢰하면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청계천은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가족 단위로 나온 시민들이 천변을 걸었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모두 절제된 목소리로 대화했어요. 저는 윤서현과 함께 다리 위에 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걸었어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물가에 모여 있었죠. 20명 정도 됐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모두 조용했습니다. 속삭이는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아이 하나가 뛰려고 하자 아빠가 손을 잡아 멈췄죠.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저도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원앙 한 쌍이 물 위에 떠 있었어요. 수컷은 화려한 깃털을, 암컷은 갈색 깃털을 지니고 있었죠. 조용히 함께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바라만 봤어요.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먹이를 던지지 않았죠.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아이 하나가 다가가려 했어요. 엄마가 조용히 쉿하며 아이를 멈췄죠. 그리고 무릎을 꿇어 아이 눈높이에서 속삭였습니다. 저 친구들도 쉬고 있어. 방해하면 안 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제자리에 섰어요. 그리고 조용히 바라봤죠. 누구도 사진을 찍으려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손뼉을 치지 않았어요. 그저 침묵 속에서 바라봤습니다. 존중하는 침묵이었죠. 저는 그 광경에 깊이 흔들렸습니다. 유럽의 생태 도시들을 여러 번 방문했어요. 암스테르담, 코펜하겐, 취리히. 모두 훌륭한 도시들이었죠. 녹지도 많고 자전거 도로도 잘 되어 있고 환경 정책도 선진적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이런 장면은 보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은 야생동물을 신기해했고 사진을 찍으려 다가갔어요. 먹이를 주려 하기도 했죠. 선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방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관찰했지만 방해하지 않았죠. 공존의 예술이었습니다. 원앙이 물속으로 잠수했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다시 떠오를 때까지요. 몇 분 후 외가리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긴 다리, 날카로운 부리. 우아한 자태로 하늘을 가르며 내려왔죠. 천천히 물가에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아무 말 없이 자연스럽게. 외가리가 경계하지 않도록요. 외가리는 물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죠.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갑자기 부리를 물속에 집어넣었어요. 물고기를 낚아챘습니다. 순식간이었죠. 외가리는 물고기를 삼키고 다시 하늘로 날아갔어요. 사람들은 박수 대신 침묵으로 반응했습니다. 경이로움이 공기 중에 감돌았어요.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방법. 거리를 유지하되 무관심이 아닌 존중. 관찰하되 간섭하지 않는 태도. 유럽이 하지 못한 일을 여기서는 하고 있었어요. 외가리가 사라진 후에도 사람들은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아이들도 조용했죠. 누가 가르쳐 준 걸까요? 학교에서 배운 걸까요? 아니면 부모에게서 본 걸까요?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윤서현이 옆에 앉았어요. 어떻게 이런 문화가 만들어졌습니까? 제가 물었죠. 교육입니다. 그리고 시간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경험이에요. 경험이요? 자연이 돌아오는 걸 직접 목격한 거예요. 시민들이 말이죠. 처음엔 물고기 몇 마리였습니다. 그 다음엔 새들이 왔어요. 그리고 수달이 왔죠. 그래서요?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지키면 자연이 돌아온다는 걸. 그리고 다음 세대도 이걸 볼 수 있다는 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연은 정말 기다린다고 오는 걸까요? 그리고 온 후에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걸까요? 제 시선이 다시 물로 향했어요. 그때 봤습니다. 수달이었어요. 물 위로 천천히 떠올랐죠. 코를 물 밖으로 내밀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을 봤을 텐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익숙한 듯 보였죠. 이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카메라를 들지 않았어요.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수달은 다시 잠수했어요. 물결만 남았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강가가 떠올랐어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서 있던 순간. 수달을 처음 본 그 순간. 그때의 감정이 지금 다시 느껴졌습니다. 경이로움, 순수함, 생명에 대한 경외. 저는 30년 동안 그것을 잊고 살았어요. 과학과 데이터에 파묻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쳤죠. 자연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살아 숨쉬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었어요. 신뢰였습니다. 자연을 신뢰하고 시간을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하는 것. 저는 눈을 떴습니다. 청계천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수달은 여전히 헤엄치고 있었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청계천이 무엇인지. 기적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것을요. 브뤼셀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유럽환경총회가 열리는 회의장은 거대했죠.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구조물. 각국의 환경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발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청계천의 수달 사진이 떠 있었죠. 만화가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이화사 감사관.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리청웨이였죠. 50대 중반의 남자, 정장 차림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이군요. 오늘 발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쇼를 어떻게 포장하실지 궁금하군요. 저는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쇼가 아닙니다. 그렇게 믿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진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당신도 알 텐데요. 당신이 보낸 이메일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심하셨어야죠. 명성에 금이 가기 전에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와 눈을 마주쳤죠. 제 명성은 진실에 기반합니다. 거짓이 아니라요. 진실이라니. 당신은 감정에 휩쓸렸을 뿐입니다. 30년 경력의 감사관이 수달 한 마리 보고 판단력을 잃다니.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방법론도 결과도 검증 과정도요. 모두 정확했습니다. 데이터는 조작할 수 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리청웨이는 잠시 멈췄습니다. 곧 보시게 될 겁니다. 그는 나갔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의 거리가 보였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색 하늘, 회색 빗물. 1시간 후 발표 시간이 됐어요.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청중이 앉아 있었어요. 조명이 밝았죠.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목소리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 환경보건국 이와사 마코토입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어요. 청계천의 전경 사진이었죠. 오늘 여러분께 서울 청계천의 생태 복원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수달 사진이었어요. 이것은 연출이 아닙니다.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자연이 돌아왔어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생물 다양성 지수, 수질 개선 수치, 개체 수 변화. 모든 것이 명확했죠. 핵심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철학이었습니다. 기다림의 철학이요. 리청웨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은 데이터를 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치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청중이 다시 웅성거렸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공동 연구했습니다. 국제학술지에 게재됐죠. 동료 평가를 통과했어요. 제가 직접 방법론을 검토했고 조작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조작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추측이 아니라 증거를요. 리청웨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후지에다 만화가 일어섰어요.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청계천의 영상이 재생됐죠. 쓰레기를 줍는 청년 쉿하며 아이를 타이르는 엄마 원앙을 조용히 바라보는 시민들. 그리고 수달. 물속을 헤엄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만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은 3개월 동안 촬영한 다큐멘터리 일부입니다. 연출 없이 있는 그대로 담았어요. 청계천의 하루하루를 기록했죠. 청중은 조용히 영상을 봤습니다. 5분간의 영상이 끝났을 때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청계천은 기적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기다림이었습니다.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물을 흐르게 하고 그리고 기다렸죠. 시민들도 기다렸습니다. 자연을 방해하지 않았어요.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죠. 2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돌아왔어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요. 개발이 아니라 공존입니다.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리청웨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어요. 저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여러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질문하고 명함을 나눴죠. 독일의 환경청 관계자, 프랑스의 생태학자, 네덜란드의 도시계획가. 모두 관심을 보였습니다. 후지에다 만화가 웃으며 다가왔어요. 훌륭했어요. 당신의 영상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이와사 씨의 확신 덕분이죠. 변한 거예요, 당신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깨달음이었어요. 30년 동안 제가 놓쳤던 것을요. 밤이 됐습니다. 호텔방에서 창밖을 봤어요. 브뤼셀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죠. 하지만 제 마음은 서울에 있었어요. 청계천에 있었습니다. 흐르는 물과 헤엄치는 수달과 조용히 걷는 시민들과 함께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공무가 아니었습니다. 개인 여행이었죠. 청계천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1년 후에도 그대로인지를요. 호텔에 짐을 풀고 곧장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종강역에서 내렸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죠. 천변을 걸었습니다. 1년 전과 달라진 게 없었어요. 아니, 어쩌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나무들이 더 자랐고 물은 여전히 맑았어요. 시민들은 여전히 조용히 걸었습니다.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죠. 벤치도 깨끗했고 길도 정돈되어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브뤼셀 총회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도쿄에서도 청계천 사례에 관심을 가졌죠. 몇몇 도시가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철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물속에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저는 시선을 집중했어요. 수달이었습니다. 1년 전에 봤던 그 수달일까요? 아니면 다른 개체일까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수달은 여전히 여기 있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헤엄치고 사냥하고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죠. 이것이 진짜 복원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쇼가 아니라 지속되는 생명. 저는 미소 지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자주 웃지 않았는데 지금은 웃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윤서현이었어요. 오실 줄 알았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메일 보셨잖아요. 제가 오늘 청계천에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일부러 시간 내주셔서. 변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게 놀라워요. 1년이 지났는데도요. 변하지 않는 게 때로는 가장 어려운 일이죠. 유지하는 게 시작하는 것보다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저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변화를 유지하는 것, 복원을 지속하는 것. 그것이 진짜 도전이었어요. 도쿄는 어떻습니까? 윤서현이 물었습니다. 천천히 변하고 있어요. 하지만 갈 길이 멉니다. 20년은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작했다는 거예요.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요. 저는 수첩을 꺼냈어요. 1년 동안 메모했던 것들이 가득했죠. 관찰 기록, 감상, 깨달음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다. 신뢰다. 윤서현이 수첩을 들여다봤어요. 좋은 문장이네요. 청계천이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이요.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일어서서 천변을 따라 걸었어요. 윤서현이 함께 걸었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물은 변함없이 흘렀습니다. 원앙 한 쌍이 물 위를 유영했어요. 아이들이 조용히 바라봤죠. 한 아이가 다가가려 하자 엄마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어요. 완벽한 균형이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청계천이 저 멀리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도시 한복판을 가로지르며 흐르는 생명의 강. 30년 전, 저는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어요. 가능하다는 것을. 시간과 신뢰와 기다림만 있다면요. 저는 다시 앞을 봤습니다. 공항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도쿄로 돌아가야 했죠. 하지만 마음속에는 청계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서울과 미래의 도시가 하나로 이어져 있었어요. 저는 윤서현에게 인사했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언제든 환영해요. 청계천은 여전히 여기 있을 테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나무들, 건물들, 사람들.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수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물속을 헤엄치는 모습. 자유롭고 평화로운 모습.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 본 그 수달처럼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때 잃어버린 것을 서울에서 다시 찾았다는 것을요. 자연에 대한 경외심, 생명에 대한 신뢰, 그리고 기다림의 철학.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작아져 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청계천이 여전히 흘렀습니다. 그리고 알았죠. 이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도쿄로 돌아가도 시간이 지나도 제가 늙어도요. 청계천은 계속 흐를 것이고 수달은 계속 헤엄칠 것이고 시민들은 계속 기다릴 겁니다. 그것이 진짜 복원이었어요. 한순간의 기적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신뢰. 저는 눈을 떴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어요. 아래로 바다가 보였죠. 푸른 물결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모든 것은 흐릅니다. 강도, 시간도, 사람의 마음도요.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자연이 돌아오기를, 생명이 숨쉬기를, 미래가 지속되기를요. 저는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마지막 문장 아래에 한 줄 더 적었어요. 흐름을 멈추지 마라. 기다림을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믿어라. 그리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도쿄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청계천이 저를 바꿨어요. 수달이 저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흐를 겁니다. 멈추지 않고 조용히 꾸준하게요.